안녕하세요. 저 진짜 하기예요, 하네요. 오늘은 또 첫날이죠, 또. 예. 뭐 책은 다 가지고 오셨어요? 예. 자, 강의 노트는요? 좋았죠. 예. 근데 우리 책에 뭐가 없어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기본적으로 뭐 5문제에서 10문제가 이제 꼭 나갈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배운 거 꼭 좀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죠. 여기 한번 봅시다. 뭐 사람의 뿌리가 뭐예요? 사람의 뿌리. 호적이죠. 여기 호적. 호적이 지금 명칭이 뭐로 바뀌었어요? 여기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죠. 자, 근데 이제 또 우리 공법에서는 뭐예요? 뭘 배워요? 공법에는 족보를 하나 배워요. 땅의 족보. 뭘까요? 땅의 족보. 요걸 배우잖아요. 자, 공법에는 요걸 배우죠. 자,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를 배우죠. 그럼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공법에서 나와요. 공법. 우리 공시법령에서는 이제 안 배워요. 공법에서 배우고. 자, 우리는 이제 사람의 인생은 어때요? 참 비참하죠. 짧은 인생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뭐예요? 처음에 어때요? 뭐 울잖아요. 출생하죠. 하면서 출생하죠. 출생하면 어때요? 출생하고 어때요? 성장 과정을 거치죠. 성장하면 어때요? 죽죠. 사망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 1살부터 쭉 갑니다. 우리가 이제 뭐예요? 기준으로 우리 이제 뭐예요? 70세. 우리 한국 나이가 뭡니까? 74세가 뭐예요? 평균 나이라며요. 돌아가시는. 여자는 뭐예요? 여자분들은 77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77세. 그렇죠. 그러면 70세 살아봐야 뭡니까? 먹기껏 해봐야 뭐예요? 이것밖에 못 살아요. 얼마예요? 7080이 됩니다. 그래서 70.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시간도 못 사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참,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암울해지네요. 자, 그러면 사람 일생은 뭡니까? 출생하면서, 성장하면서, 사망하죠. 요런, 이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의 뭐예요? 변동하면서 하는 겁니다. 변동하면서 사는 게. 그러면 이걸 뭘 암시하느냐? 자, 사람의 뿌리가 뭐예요? 호적이듯이. 뭐예요? 땅의 뿌리가 뭐가 있어요? 바로 이게 지적이라는 거예요. 지적하고 뭐예요? 호적하는 꼭 같은 논리로 가요. 그러면 사람의 일생은 출생, 성장, 사망한다. 변동하고 있죠. 권리가 변동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바로 등기라는 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등기. 그래서 뭐예요? 오늘 배우려는 게 뭐예요? 지적 파트와 등기 파트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땅에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번이 돼, 지번. 그러면 사람한테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땅의 주민등록번호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토지의 고유번호가 돼.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고유번호가 몇 자리예요? 19자리.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완전 이제 됐네요, 기초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별이 나오죠. 성별, 남성, 여성. 그럼 땅의 성별은 뭘까요? 그게 지목입니다. 지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뭐라고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가족. 그럼 땅에서는 뭐예요? 이게 뭐라고 써놨어요? 면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면적.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가요. 땅의 뿌리하고 사람의 뿌리. 요게 이제 의미가 가고, 우리가 토지를 꼭 살 때 족보를 하나 확인해 봐야 돼요. 땅을. 그게 바로 뭐 대표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디에서 배워요? 공법.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배워요? 바로 공시법령에서 배웁니다. 그러면 공시법령은 법이 몇 개예요? 2개죠. 그건 지적 파트와 등기 파트.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시법령. 오늘 이제 공법이 아니라 혹시 오늘 첫날이라서 공법 가져온 사람도 꽤 있어요. 오늘 보니까 뭐예요? 다 가져오셨네요. 부동산 공시법이 공시법령이에요. 법령.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명칭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공법이라는 뭐였죠? 관계법칙 단일 법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법이라는 단일 법률은 없어요. 그러면 어때야 돼? 부동산 공법 관계법규라고 해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법 관계법규는 몇 개라고 그러죠? 6개라고 이제 배우죠. 6개.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시법령은 그러면 공시. 자, 이제 뭐예요? 땅을 공시하는 게 바로 뭐예요? 지적파트고, 등기를 공시하는 게 바로 뭐예요? 등기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법령은 몇 개예요? 2개죠. 머릿속은 뭐 해야 돼요? 연화돼 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적은 뭡니까? 지적은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를 표시해 주는 게 지적이고, 등기는 뭐예요? 권리가 변동하고 있죠. 출생, 성장, 사망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주 공부를 하실 때 큰 강의 듣는 사람은 뭐예요? 이 지적을 배우면서 이 호적 제도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일생에서는 생각하면 뭐다? 출생, 성장, 사망. 자, 출생에서 그 성장 내력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바로 표제부에 나와 있죠. 이름이라든지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표제부가 나와 있고, 자, 출생하면서 성장하면서 뭐다? 결혼도 하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가꾸라는 게 있어요. 가꾸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얼굴, 재혼도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등기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한번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래도 정확한 법 명칭은 알아줘야죠. 공시법령은 뭡니까? 바로 공간, 정보, 뭐예요?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이제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자, 등기는 뭘로 떨어져요? 바로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법이 몇 개예요? 2개네요. 그러면 출발부터 우리 머릿속은 이원화라고 기억해둬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자, 정보라는 단어가 이제 정보 속에는 뭐가 감춰져 있어요? 바로 여기에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지적 정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바로 요거예요. 관리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적을 관리하는 게 뭡니까? 바로 땅을 관리하는 게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고, 그러면 땅을 개발하는 게 뭐예요? 개발이 뭘까요? 여기 개발이 바로 공법이라는 거예요. 공법.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개발이 나오면 통상 이거는 X다오다. X. 이렇게 이제 잡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지적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이제 캐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관리라는 단어를 하나 캐치해둬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바로 등기라는 거예요, 등기. 그래서 등기. 그래서 우리가 크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다 못 외우면 그냥 지적편, 여기는 뭐예요? 등기편. 이렇게 외워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부동산이 뭐예요? 토지와 건물.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정착물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건물이 있죠. 그래서 이제 토지와 건물. 차이점은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요? 여기는 뭐예요? 토지죠. 지적이니까 토지죠. 부동산 등기법은 뭐예요?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 그럼 여기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통상 건물이 나오면 X다오다. X.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을 어디에? 토지 등기부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등기부.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매도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그럼 이거 한번 작성해봐요.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어때요? X. 임목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자꾸 자기가 그냥 눈 감고 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연상작용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는 몇 원화되어 있다? 2원화되어 있다. 근데 여기 봐봐요. 어제 이제 오후에 문제를 풀이했어요. 오후에 벌써 문제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기출문제 특강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론하고 문제가 어때요? 우리 형님들은 이론하고 문제하고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이론이 100% 됐다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렇다기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론은 뭐다? 머릿속에 기억해야죠. 그게 뭐예요? 우리 컴퓨터에 갖다 대면 뭐예요? 인풋가 돼. 인풋. 요게 뭐예요? 인풋. 그럼 뭐예요? 이게 입력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 입력한 걸 문제에 갖다 해서 출력이 돼야 되는데 출력이 안 된다라는 거야. 출력이. 이 출력, 이론과 문제가 뭐가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 그래서 이론을 100% 한다 해서 뭐 옛날에 여기 있습니다. 뭐 학원에
뭐라고 써놨어요? 충현씨라고 있어요. 젊은 애인데 39이에요. 제가 이제 한 4월달 이맘때 문제 좀 풀어봐라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저보고 선생님 저는요 이론이 100% 될 때까지 뭐예요? 문제는 절대 안 풉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8월달에 모의고사를 봤어요. 몇 점대 나올까요? 전부 10점대, 10점대, 10점대. 그러니까 이론을 한다 해서 문제에 접근이 힘들다라는 게 이게 가장 맹점입니다. 이게 여기 완전 형님들이 뭐 실력 없어 떨어진 줄 아세요? 이론은 잘해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에다 갖다 붙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론적으로 자 이론하고 문제를 놓는데 이론에서 이제 암기가 됐어요. 암기가 됐는데 그걸 뭐예요? 풀어내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풀어내야 돼요. 보따리 자체를. 그러니까 맨날 암기 따로 놀고 문제 따로 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점이 뭐냐? 명점이 뭔 것 같아요? 명점이 이걸 몰라요. 이해 부분하고 암기 어떤 걸 이해하고 어떤 걸 암기해야 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걸 이해하고 어떤 걸 암기 구분을 못하니까 이해는 됐는데 암기가 안 돼서 못 푸는 사람이 있고 암기는 됐는데 또 뭐예요? 이게 이해를 못해서 푸는 사람이 있고 이 말은 뭐예요? 이해와 암기가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야 되거든. 그랬더니 여기 봐봐요. 우리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와 건물이 매단화되어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돼요? 뭐라고 써놨죠? 법정재산권. 법정재산권은 뭐예요? 자, 한번 요건이 있죠. 한번 외워보세요. 이걸 외워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그랬더니 딴 데 가서 외우라고 그랬더니 1. 그 다음 두 번째 2. 외워보라니까 3.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어는 법정재산권은 일단 이해도 이해지만 일단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 암기. 그 암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문제에다 이해해서 문제에다 접목시키는 게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럼 법정재산권 요건 다 외워야 돼. 그러면 일단은 뭐 이해보다는 뭐가 돼야 돼? 암기가 돼야 되겠죠. 그럼 법정재산권 1단계 요건은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토지 이해,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럼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하나 설정돼 있어야 돼. 그러면 저당권 실행 경매로 뭐가 달라졌어야 돼? 소유자가 달라졌어야 돼. 그 네 가지 요건을 외워서 자기가 그거 요건이 외워져서 문제에다가 요 요건이 성취되면 만약에 여기에 성취가 됐다. 여기에 이제 안 됐다. 그럼 법정재산권 인정, 불인정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갑이 토지가 있었어요. 토지가 있었는데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토지에다가 어떻게 저당권 1억을 설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갑이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법정재산권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래요?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토지를 팔 때 토지가 경매가 들어가면 토지 가격이 다운될 수 있어요? 업될 수 있어요? 다운될 수 있죠. 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결혼을 했는데 애가 하나가 있어요. 이혼을 해버려서 자식을 제가 부양합니다. 그러면 재혼할 때 재혼 가치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럼 후비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른 뭐예요? 토지와 건물을 싸잡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일명 뭐예요? 일갈경매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일갈경매 청구권.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린하는 사람은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토지. 그러면 싸잡아 하더라도 어디에 대해서만 받아갈 수 있다.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받아갈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일명 일괄경매 청구권. 작년에 출제된 포인트가 바로 요거라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첫 번째 봐봐요. 법정재산권은 토지에 뭐가 존재해야 돼? 건물. 그럼 토지에 건물이 없다면 요거는 법정재산권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님들은 지금 공부를 빨리 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 뭐예요? 요 이해와 뭐예요? 암기를 적절하게 어느 걸 암기하고 이해해서 써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님들 형님들은 어때요? 맨날 고개만 끄덕끄덕해요. 이해된 거예요. 근데 문제 풀려고 그러면 암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서 그게 안 풀리는 거야.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전부 몇 과목이 돼요? 6과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적절하게 과목을 안배해서 자기가 외워줄 거 외워주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지금부터 해줘야 돼요. 암기할 거. 근데 공식법은 따로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지금 수업 시간에 연락에 외우고 있잖아. 그쵸? 연락에 외우고 있잖아.
그럼 3월 말에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제일 잘 나온 과목이 뭐예요? 공시법이 제일 잘 나와요. 한번 생각해봐요. 수업시간에 연락에 오고 있거든. 연락에. 사실 외우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봐봐요. 법정상권 4단계 요건 외웠잖아요. 뭐예요? 읽어봐요.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고. 그럼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 그러면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하나 신청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저당권 실행 경매. 봐봐요. 어떤 사람은 저당권 실행 경매를 외우면서 여기 한번 읽어봐요. 저당권 한 번 더 읽어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저당권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읽는 사람은 그냥 저당권을 읽으면 그거는 문제가 안 풀린다라는 거야. 여기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저당권 한번 읽어봐요. 이게 바로 임의계라는 거예요. 임의. 그래서 임의경매라는 거예요. 임의경매. 그러면 보면 여기에다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붙이면 임의경매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 실행 경매가 바로 무슨 경매다? 임의경매예요. 그럼 이거 한번 다시 읽어봐요. 이거는 그럼 뭐예요? 담보물건이라고 그래야죠. 담보. 그러면 담보권 실행 경매가 바로 무슨 경매냐? 임의경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제 11월, 12월, 1, 2는 이제 뭐예요? 머릿속에 어떻게 흘러가는 과정은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3, 4월 달에는 뭘 높여야 돼? 투시력을 높여야 돼. 투시력. 눈을 보고 같은 눈이라도 같은 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탕에 깔려있는 눈을 읽어줘야 돼. 그게 바로 문제를 푸는 무슨力이다? 응용력이 되는 거예요. 응용력. 봐봐요. 어떤 사람 봐봐요. 벌써 투시력이 있는 사람들은 봐봐요. 벌써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이제 민법, 우리 박기인 교수님한테 뭘 배웠어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배웠죠. 봐봐요. 읽어봐요. 첫 번째는 눈으로 읽어봐요. 동시, 읽어봐요. 이행, 항변권이죠. 한 번 더 읽어봐요. 그러면 뭐예요? 문제가 안 풀린다라니까. 이 뒤에는, 동시라는 뒤에는 뭐예요?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라는 걸 잡아야지. 사무계약이 숨어 있다라는 걸 잡아야죠.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그럼 두 번째 읽어봐요. 계약, 결련성이라고 그래야 돼. 결련성. 그렇죠. 결련성.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한 번 더 읽어봐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이걸 읽어야 돼. 이걸 읽어야 돼. 당사자라는 걸 읽어야 돼. 근데 이걸 못 읽으면 문제 응용력이 없어요. 응용력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3, 4월 때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예요? 실력은 좀 약간 베이스를 깔아놨다고. 그럼 뭐를 키워야 돼? 볼 수 있는 투시력을 키워야 된다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당사자 한 번 더 읽어봐요. 그러면 안 풀려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약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정. 이게 뭐예요? 이걸 합의라고 그래요. 합의.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특약.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동시이행항변권은 읽어요.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이제 겁먹어서 못 읽어요. 그럼 첫 번째는 이제 특약이라고 읽고 그 뒷면에는 바로 이게 숨어 있어야 돼. 임의. 그렇죠? 동시이행항변권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다. 근데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 달 코스에 이 과정을 자기가 읽어나가서 적절할 때 꺼내가지고 써먹어줘야 된다고. 이 쌍무계약이라는 걸 써먹을 때가 있고 결련성이라는 걸 써먹을 때가 있고 당사자라는 걸 써먹을 때.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당사자. 그럼 동시이행항변권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어때? X. 누가? 당사자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이 자체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와꾸를 짜놨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투시력을 좀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 4월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뭡니까? 읽어봐요. 이 이론하고 문제가 뭐예요?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 형님은 그냥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이론만 알고 있지. 그걸 뭐다 투시할 수 있는 문제 접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적절한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깔고. 그러면 여기 한 문제 봐봐요. 그럼 여기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쌍무죠.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매매. 매매는 대표적으로 무슨 계약이에요? 그러면 매매는 무슨 성이 있어요? 바로 쌍무계약으로서 무슨 성이 있어요? 결련성.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이행상의 결련성이라는 거야. 이행. 그럼 네가 이행하면 나도 이행하겠다. 단순히 연기하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연기적 항변권이라는 거야. 그러면 매매는 그러면 쌍무계약으로서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 관계가 있죠. 그래서 작년에 출제된 게 등기법에서 봐봐요. 매매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어때요? X죠. 반대급부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매매는 무슨 계약이니까?
쌍무는 뭐예요? 이행상의 결련상이거든. 미면은 그러면 언제 해야 되냐? 반대급부가 와야 오는 날로부터 며칠? 60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적절한 베이스를 깔고 적절할 때 꺼내서 써먹는 사람, 이게 진짜 실력가라는 거예요. 실력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겠느냐 이거죠. 너는 지금부터 이제 3, 4월 달에는 그걸 뭐다 좀 해줘야 된다는 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3월 달, 3월 뭘까? 마지막 세법이 언제죠? 세법이 화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그러면 아마 3월 마지막 목요일 날 아마 모의고사를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모의고사를 봐봐요. 자, 요거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되겠어요. 자, 모의고사 봐요, 보지 말아요? 봐야 돼요. 모의고사. 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의야, 모의. 그렇죠? 근데 그럼 연습은 뭐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봐야 돼요. 그래서 자, 모의고사 볼 때는 그냥 실전처럼 자기가 진짜 문제를 봐야 돼요. 실전처럼. 그러니까 지금 뭐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요. 그러면 모의고사를 이제 딱 봤어요. 이제 모의고사를 봤어요. 점수가 몇 점 나왔어요? 자, 7.5가 나왔어요. 자, 7.5가 나왔으면 어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합격과 불합격이 이제 정해져요. 떨어진 사람의 공통점은 그냥 7.5 나왔으면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린다고. 근데 이제 불합격한 사람, 그러면 합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7.5면 몇 개 맞았죠? 3개. 그럼 몇 개가 틀렸어요? 30 몇 개? 7개. 그렇죠. 37개. 그럼 37개를 뭐 해야 돼요? 뭐라고 써요? 오답 정리를 해야 돼. 오답 정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답을 맞춰놓고 우리 기본서를 한번 찾아서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그걸 한번 찾아보면 3월달에 이제 한번 했어요. 그러면 7.5 맞은 사람이 갑자기 이제 4월달 모의고사를 봤어요. 몇 점으로 뛸 것 같아요? 37.5로 뛰어요. 갑자기 뜁니다. 그러면 4월달에 이제 또 뭐예요? 그러면 첫 달은 뭐다? 오답 정리할 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어요? 찾아봤죠? 그럼 체계가 딱 찾아. 아, 이게 이제 넘겨가면서 보거든. 넘겨가면서 찾아보거든.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예요? 기본서가 어디에 있는지,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기가 뭐예요? 한번 딱 하면. 그러면 요거 한 번만 하면 가물가물 하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이제 두 번째 4월 달에 이제 또 한 번 하는 거야. 오답 정리를. 그러면 오답 정리하면 여기에서 몇 점이 튀어요? 5월달 모의고사는. 자, 47.5로 띄워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안정권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답 정리를 하면, 그러면 3, 4, 5, 요 세 번 하면 뭐가 늘어요? 바로 눈을 보는 안목이 늘어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답 정리는 3, 4, 5월 달까지 기본서를 찾아서 오답 정리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100% 합격입니다. 100% 합격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답 정리를 답 보고 답 해설을 보고 읽어나가는데 하나도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답을 자기가 모의고사를 체크해보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뭐예요? 틀린 거 있으면 맞는 문제는 풀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맞아요. 이상하게 모르더라도 또 맞아요. 찍어서 맞은 거는 또 맞아요. 틀린 문제는 또 틀려요. 그거 훈련이 아니다, 그게. 그러니까 요걸 한번 꼭 해달라는 거. 이번 3월달부터 좀 해달라는 거. 한 3개월만 해요. 3번만 해요. 3, 4, 5. 6월달에는 다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알거든. 자기가 요 문제가 나왔다. 요 문제가 나왔는데 찾아볼 수 있으면 그걸로 뭐예요? 공부는 거의 60, 70%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 기본서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똑같은 기본서로 하죠? 그러면 왜 할까요? 못 따라오니까. 그렇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실력이 된 사람은 아무 책까지 와서 들어도 된다고. 만약에 소유권 보전 등기 진도가 나간다. 그러면 자기가 딱 찾아서 거기에다 딱 하면 딱 되는 거지. 전부 책을 사라는 것은 강조를 안 하는 겁니다. 작년에 본 책도 가지고 있어도 되고 뭐 그래요. 근데 작년 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제요. 체계가 잡히니까 제가 보전 등기를 설명한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를 딱 펼쳐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괜찮다는. 그럼 책을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공부는 몇 프로가 된 거냐? 60, 70% 이상이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약속을 하자고요. 몇 월 달까지? 5월 달까지만. 그럼 6월 달에는 자기가 이제 풀어보고 이제 뭐예요? 거기에 해설 봐도 괜찮아요. 어디에 뭐가 감춰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3, 4, 5월 달에 오답 정리. 노트 갖다 놓고 문제 적을 필요가 없이 자, 기본서에다 한번 체크를 한번 딱 하면서 금방 실력이 늘어난다라는 거. 몇 월 달까지? 3, 4, 5월 달까지. 그래서 최소한 요번 3, 4월 달에는 뭐예요? 눈의 안목을 좀 키워달라는 거. 그래서 모의고사 돈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뭐예요? 내줄 용이 있습니다.
자금분 내줄 수도 있어요. 전부. 저는 비자금은 있어요. 비자금 조금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은퇴할 돈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돈 없으니까 와서 주세요. 그러면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끊어줍니다. 자, 10명은 끊어줘요. 전부 끊어달라고 전부 끊어주고, 나름대로 선생님, 저는 연장자니까 연장자만 끊어주세요. 그럼 끊어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착실하게 좀 봐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투시력을 좀 키워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여기 이제 한번 공부를 하실 때 이제 투시력을 키웠잖아요. 정보 밑에 뭐가 있어요? 지적. 지적은 땅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있는 그대로를 공시한다. 그럼 지적은 있는 그대로. 이 지적은 뭡니까? 바로 애모에 해당되는 겁니다. 애모는 뭐다?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바로 사실관계를 공시한다는 거야. 자, 여기는 등기는 뭐예요? 마음이야. 마음은 움직이죠. 그게 바로 권리가 변동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적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공시하는 거고, 등기라는 것은 변동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권리관계라는 거야. 권리관계. 누가 사고 파는 과정들을 우리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그 다음에 사실관계.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읽어야 돼. 그러면 만약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풀 때는 항상 뭘 생각하면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읽어봐요. 지적, 들으면 사실관계.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적은 토지죠. 그럼 토지 대장을 이제 배우게 돼요. 읽어봐요. 토지 대장. 한 번 더 읽어봐요. 사실관계라는 거야. 사실관계. 끝까지 사실관계를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죠? 등기 한 번 읽을 때는 뭐다? 등기 읽어봐요. 그럼 등기부는 무슨 관계를?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항상 머리를 우리가 그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읽는 모습. 그러면 항상 요걸 생각하면서 지적, 눈으로는 지적, 마음적으로는 사실관계. 그럼 토지대장도 결론적으로 무슨 관계? 사실관계. 눈으로는 등기는 무슨 관계? 권리관계. 등기부는 권리관계.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걸린 걸 그걸 따져주면 되죠. 여기 봐봐요. 아까 사람의 같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지번이라고 그랬죠. 지번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지번은 뭐가 주야? 바로 지적. 요게 주라는 거예요. 요게 바뀌어야 요게 바뀐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요? 선대장 부등기가 된다는 거야. 부등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소유자는 권리다, 사실이다. 권리. 그럼 뭐가 먼저 바뀌어요? 등기부. 요게 바뀌고 뒤에 요게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리 구조가 뭐예요?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요 관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요. 문제 잡았네. 우리 사람한테는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지목이잖아. 땅의 성별. 지목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지목이 변경됐어요. 뭐가 바뀌어? 지적. 그래서 선지적, 후등기 이래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계 상호 일치시키는 과정이 바로 머릿속에 딱 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매도화돼 있다? 이완화돼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뭘 공시한다는 거예요? 봐봐요. 지적을 읽어봐요. 밖으로 공개해주고. 요거는 뭘 바꿔요? 등기, 권리관계를 공시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둘 다 뭐예요? 공통점은 공시라는 거야. 공시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뭐가 들어간다고요? 관리. 개반이 나오면 X 나오다. X. 무슨 정보? 지적 정보. 그러면 부동산은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 어디에다가? 등기부. 그냥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요거는 눈을 떠서 사실관계를 따져줄 필요가 있어요. 요 관계를 우리가 따져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요거는 몇 문제 나와요? 12문제. 요거는 12문제 합쳐서 24문제. 그래서 도합 몇 문제? 16문제가 어디에서 나와요? 세법에서 나오죠. 그래서 도합 몇 문제? 40문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근데 우리 세법 선생님 이혁 교수님이죠. 이혁 교수님은 뭐예요? 이혁 교수님은 뭐예요? 그냥 묻어가요. 묻어가. 왜? 세법이 안 나와도 공시법 때문에 까락이라고 그러고. 근데 세법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세법 받는 게 없어요.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야. 근데 꼭 세법이 안 나와도 공시법.
몇 년 전에, 3년 전에 세법이 무진장 어려웠었어요. 세법이 세무사 수준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근데 세법이 3-4개는 이제 맞았어요. 근데 요거 맞고 나서 떨어져도 세법 때문에 뭐다 떨어졌다는 아무도 없어요. 뭐 때문에 떨어졌대? 공시법령 때문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아, 진짜요? 요런 게 이제 의미가 있더라고. 그러면 일단은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공시법령은 몇 개다? 법률이 2개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그건 이제 머릿속에 쫙 짜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또 하나 우리가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봐봐요. 이게 뭐예요? 주체. 자꾸 주체라는 걸 몰라요. 주체가 뭐예요? 누가 주도가 돼서 움직이느냐. 이게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권리주체라고 그러잖아. 권리주체. 그러면 민법에서 권리주체는 뭐다? 인이죠. 인에는 뭐가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항상 사람이 우리 법을 이제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꼭 이것만 생각한다고. 뭐만 생각해요? 사람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권리주체는 인이야. 인에는 무슨 인이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봅시다, 이제. 그러면 우리 연습을 이제 기존 수강생들은 다 잡았잖아요. 읽어봐요. 첫 번째는 서울특별시, 두 번째는 법인이야. 그럼 서울특별시도 뭐다? 법인이니까 요 자체로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더 읽어봐요. 자, 공법이잖아, 공법인. 그래서 공법인. 그래서 공법인이 되는 거잖아. 공법인도 뭐가 있다? 공법인과 사법인이 있다라는 거야. 사법인. 그걸 빨리 깨트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법으로 갈까요? 자, 읽어봐요. 서울특별시. 그럼 무슨 시장이라고 그래? 특별시장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부산시장을 무슨 시장이라고 그래? 광역시장이라고 그래. 그러면 수원시장을 뭐라고 그래?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래. 대도시시장. 그렇죠? 대도시시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대도시시장이 뭐예요? 읽어봐요. 특별시, 광역시를 제한, 뭐다? 인구 50만 명 이상을 바로 뭐예요?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러거든. 얘네들은 바빠, 안 바빠? 바빠. 그래서 좀 이따 배울 지적소관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금 지적 공부를 관리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바쁜 사람이. 정치 아니라 바쁘지, 지금. 자, 부산광역시 뭐에 바쁘잖아요. 대도시장도 바쁘다라는 거야. 그럼 좀 이따 이제 연결이 될 거고. 그러면 주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인이라는 거야. 인에는 무슨 인이 있다? 자연인, 법인. 그래서 주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주체. 주도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객체. 객체가 뭐예요? 대상이야, 대상. 이걸 대상이라. 그러면 권리 주체들이 인이 뭘 가지고 하느냐?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러면 권리의 객체는 뭡니까? 물건이라고 그래. 물건이 아니라 물건. 그렇죠. 물건입니다. 자, 그럼 물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바로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의 것. 이걸 뭐라고 그런다? 바로 동산이라고. 그러면 동산은 의미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건에 대해서는 민법에다 여러 규정을 해놨어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동산의 개념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업물과 가실에 대해서 잡아놨어요. 가실은 대표적으로 뭘 잡았어요? 천연가실과 법정가실.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법정가실. 좋아요, 이제 좋아요. 읽어봐요. 이거 뭐라고 써놨어요? 자, 뭐라고 써요? 천연가실. 요거는 뭐다? 원물. 그렇죠. 원물이고, 가실이고. 그렇죠. 그러면 요건 뭐, 그러면 요 가실을 누가 따먹느냐?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탄생이 돼요. 그래서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는 개하고 새끼만 알면 돼. 개하고 새끼. 요 관계를 따져주는 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아주 좋아요. 이제 투시력도 많이 늘었네. 이제 그하고 저번에는 뭐다? 개. 새끼 이러더니 지금 뭐다? 새끼는 가실, 개는 뭐다? 원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주 좋네요. 이걸 빨리 깨뜨려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학에서 이제 객체 나온 사람, 처음 강의 듣는 사람 객체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객체는 대상. 그럼 주체가 뭘 가지고 노느냐? 그러면 애가 뭐다? 장난감을 가져노는 거. 그게 바로 객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 대표적으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목적. 목적이 뭐예요? 여기 왜 목적이 있어요? 왜 앉아있어요? 자격증 따려고. 그러면 뭐 자격증 따고 안 따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뭘 찾아야 돼?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요. 자존감. 그래서 뭐예요?
프라이버시. 뭐 따나 안 따나 요즘은 안 따면 뭐예요? 되게 자존심이 상합니다. 사실 속장한 말로. 이게 따고 안 하는 거하고 안 따고 못 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뭐다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제가 운전면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법 선생님 운전면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질적으로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기는 차 없는 거하고 여기는 차 없는 거하고 완전 다르다고. 그래서 따놓고 운전하는 거하고 없는 것을 운전을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운전 못해요. 왜냐하면 핸들만 봐면 손이 덜덜덜덜 떨려요. 막 물건이 저한테 와서 달라붙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마포대교를 운전하는데 아우 막 다리가 저한테 달라붙는 것 같아요. 아우 겁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래서 목적은 따려고 그러는 겁니다. 따려고. 일단 뭐 따고 안 하는 거하고 못 따고 안 하는 거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예요. 사실 뭐 공인중개사가 뭡니까? 요즘 잘 그거죠. 몸에 프라이버시죠. 하나의 자존심이죠. 자존심. 따라주면 자존심이 되게 상하거든. 되게 상하거든. 그거 하나예요. 지금 믿죠 따도 본전, 안 따도 뭐 이건 마이너스가 돼요. 자존감입니다.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왜 한전주는 목적? 그러면 법을 정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야. 권리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뭐냐?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 변동이라고 그럼. 그럼 공통점은 봐봐요. 그럼 봐봐요. 자, 공통점은 이제 봐봐요. 뭐로 붙였어요? 권리, 주체, 권리, 계산, 권리, 목적. 목적은 권리 변동이죠. 권리 변동은 그 법률 효과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권리라는 거야. 권리. 권리가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 되는 거야. 힘 또는 이익. 봐봐요. 읽어봐요. 첫 번째 읽을 때는 소유권, 두 번째 읽을 때는 물건, 그 다음에 권리. 물건이란, 소유권이란 사용, 수익, 처분, 각각을 뭐라고 그런다? 권능이라고 그런다. 이걸 소유권이라는 자체를 보지 말라고요. 소유권이라는 눈을 읽었을 때 소유권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뭐예요? 물건이라는 걸 잡아야 돼. 물건. 자, 소유권은 뭡니까? 두 번째는 211조에서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통합해서 이걸 뭐라고 그래? 바로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권리의 종류에는 물건과 뭐가 있다?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 그래서 절대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권.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무슨 수익이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 각각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권능이라고 그래. 권능.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사용, 수익, 처분. 이걸 뭐라고 해요? 권능. 그러면 읽어봐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바로 뭐다? 권능이라는. 이제 서서히 이제 헤쳐나가야 돼, 이런 걸. 근데 소유권이라는 자체를 봐서는 뭡니까? 문제가 안 풀려요. 문제가 안 풀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1등이 2등이 1등. 그래서 우리 등기부에 1등 가구에 기록되는 거야. 가구. 그러면 소유권이 아닌 것은 어디에 기록돼? 얼구.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등기부에는 소유권은 어디에 기록돼? 가구. 소유권이 아닌 것은 얼구. 부동산의 신상은 표제부. 그러면 우리 등기부는 표제부, 가구, 얼구. 봐봐요. 청강에 듣는 사람들도 뭐다 캐치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등기부가 세 부분이 구성되느냐? 그러면 이 표제부는 뭐예요? 표제부는 그럼 뭐가 중심이냐? 바로 지적이 중심이야. 지적. 지번이 바뀌었어. 어디가 먼저 바뀌어? 지적이 바뀌고 나서 알려줘야 돼. 어디로? 등기소로. 어디가 바뀌어? 표제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사람 말 들어 안 들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때려야 돼 안 때려요? 때리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면 강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표제부는 그래서 마다 1개월을 등기를 강제하는 거야. 1개월. 사람은 징그럽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가구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탈세 탈법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때려야 돼 안 때려요? 때려야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며칠? 60일. 이렇게 때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민법에서는 이제 권리를 붙였죠. 자, 그러면 우리 세법 선생님 봐봐요. 처음에 제 동생인 줄 알았어요. 깎아머리 해가지고. 얀마 그랬더니, 얀마 너보다 나이 많아, 임마. 이러더라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권리. 그러면 봐봐요. 세법은 여기에다 뭘 붙이면 돼? 가세를 붙이면 돼. 가세 주체, 가세 대상, 가세 목적. 봐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법은 똑같아요. 법은 똑같아요. 이제 명칭만 바뀌면 돼. 명칭만 바뀌면 돼요. 이 명칭이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그거는 법의 사항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달라지는. 그만 봐봐요. 여기 이제 한번 써봤어요. 무슨 법?
지적.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뭐냐? 주체가 누가 되느냐? 토지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강력한 주체가 돼도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국가가 주도가 되는 거야. 누가 주도해야 된다? 국가가. 국가가 주도가 돼서 지적을 뭐다? 관리하게 돼 있다고. 국가. 자,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지적은 무슨 지적이에요? 땅지. 그럼 토지라는 거야, 토지. 그렇죠, 토지. 대상은 그러면 우리 지적의 대상은 뭐다? 객체. 대상은 뭐다? 토지야, 토지.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목적이 왜 그럴까요? 국가가 뭐다? 토지를 잘 관리하게 해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자,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수적으로 뭐예요?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보호다? 소유권 보호 목적이다. 이게 제1조에 딱 규정해 놨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주체는 뭐다? 국가, 객체는 토지,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등. 그러면 이거는 이해해야 돼, 외워야 돼? 외워야죠. 그래요. 외워야 돼. 무조건 틀을 잡고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가지를 펼쳐나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토지를 어디에다가? 여기 한번 읽어봐요. 맞아요? 지적. 이게 뭐다? 지적 공부라는 게 있다고. 요 지적 공부에서 뭘 배우느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우리 행위를 봅시다. 국가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뭐 한다고 그래요? 이걸 등록이라는 말을 써주게 된다고. 등록. 그럼 봐봐요. 읽어봐요. 토지, 등록, 지적 공부 몇 개? 3개. 그래서 지적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지적의 3요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지적 배울 때는 일단 주체는 국가, 객체는 뭐다? 대상은 토지고 어디에다? 지적 공부. 요 지적 공부는 그럼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관계가 주라는 거야. 사실관계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다? 등록.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라는 이런 의미를 잡아두셔야 되나. 이거는 무조건 출발점. 우리가 만약에 지적을 배울 때 스타트 라인에 딱 서면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법에도 과세 주체를 배우듯이 우리 뭐예요? 우리 지적 받아도 지적의 주체가 누구고 지적의 대상이 뭐냐. 지적은 외울 필요 없죠. 토지니까. 지적은 왜 배우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등기법. 등기법은 뭐냐? 등기는 우리가 뭐예요?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일반인들이 이제 주체가 되는 거야. 당사자.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하고 안 하고는 누가 신청해? 당사자. 그러면 당사자. 여기는 국가가 강제하죠. 여기는 누가 신청을 해? 당사자. 그럼 미등기 부동산이 출연해, 안 출연해? 출연하죠. 막아야 돼, 안 막아요? 그럼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 돼.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그래서 등기를 강제하게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도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등기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대상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네요. 건물. 어디에다가? 등기부. 그러면 우리 전산 등기부니까 타이핑치죠. 그래서 이걸 뭐다? 기록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등기법을 배우느냐? 등기를 신속하게, 신속성과 무선성, 정확성. 그러니까 우리 등기를 배울 때 스타트는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끊어주는 거예요. 테이프. 그럼 등기 배우면 주체는 뭐예요? 당사자. 대상은 토지와 건물. 어디에다가? 등기부. 많은 거, 기록하는 거. 무선성, 신속성과 정확성. 그러면 등기란 토지와 건물을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이란 그러면 뭐다? 지적이란 국가가 토지를 어디에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걸 바라보나 지적. 결국 다 잡히잖아 이제. 스타트는 그렇게 이제 출발한다는 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스타트는 요거는 그냥 끊고 가셔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와 지적 공부 등록 이거는 뭐다?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줄기를 하나씩 펼쳐나가서 조금만 더 하고 우리 좀 쉬었다 들어가자.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토지, 등록이죠. 이제 이걸 요리해 먹으면 돼. 그럼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어디? 다시 읽어봐요. 법률 여건이라고 하네. 법률 여건. 요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재료가 필요하죠. 재료를 버무리면 뭐가 나와요? 요리에 대한 것은 뭐가 나와요? 맛있다, 맛없다가 나온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뭐가 돼요? 결과가 되죠. 결과가 되죠. 요거는 뭐다? 언인이 돼. 그래서 학자들이 명칭을 붙여준 거예요. 이걸 뭐라고? 법학에서는 법률 효과고, 요거는 법률 요건이고, 요거는 법률 사실이라는 거예요.
법률 사실. 법률 사실. 그럼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재료. 이걸 바로 뭐다? 법률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계약. 계약은 법률 요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그죠? 계약. 그죠? 그러면 계약에는 뭐가 필요해? 재료들이. 청약과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바로 법률 사실이에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청약. 다시 읽어봐요. 그만하고요. 어사표시. 그렇죠. 어사표시. 그렇죠. 어사표시.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그래야 문제에서. 만약에 시험장가 이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청약은 무슨 표시? 어사표시. 이렇게 되죠. 어사표시죠. 그럼 청약과 승낙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 사실. 그러면 어사표시는 법률 요건이 아니라 법률 사실이 되는 거네. 근데 이게 이제 공부가 짧은 사람은 자꾸 헷갈려. 눈 뜨고 외워요. 읽어봐요. 그럼 법률 사실. 그렇죠. 법률 사실.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는 눈 뜨고 공부해야 돼. 눈 뜨고. 우리가 주관식이 하기 때문에 눈 떠서 자꾸 그 지문을 보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 봐봐. 청약은 법률 요건이다. 어때? X. 청약은 법률 사실. 법률 사실 중에 어사표시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계약이 이제 꾸려졌으면 A는 B한테 무슨 등기해야 돼? 이전 등기. B는 잔금을 치러줄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배우는 게 바로 등기법이라는 거야. 등기법.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하고 요리를 한번 해 먹어보자. 자, 이제 버물입니다. 버물이었죠? 그럼 토지하고 등록하고 버물이니까 뭐가 나와요? 토지 등록 단위가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필지가 되는 거야. 필지.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 그럼 지적 공부는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등기부는 한 필지가 1부동산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필지가. 그러니까 필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단위다? 토지 등록 단위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거죠. 요거까지 보고 이제 시작해요. 여기 이제 몇 필지? 한 필지. 나눴다. 나누는 분자가 돼. 그래서 분할. 합쳤다. 합병. 그렇죠. 합병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나누니까 뭐가 생겼느냐. 경계가 생겼다. 좌쪽되고 청량해줘야 될 거 아니야. 분할은 청량 사유가 발생한다. 이제 감을 잘 잡고 가야 돼요. 몇 필지? 두 필지. 합쳤어요. 그렇죠? 합병. 합병은 면적을 합산해주면 되잖아. 그렇죠? 합병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소가 이제 저희 집 주소가 어떻게 돼요?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몇 번지? 369번지 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뭐야? 내력이라는 거야.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이 뭐다? 소재가 되고 369번이 지번이 되고 대가 지목이 되고 요게 뭐예요? 면적이 되고 면적. 요게 뭐예요? 경계가 되고 경계. 요게 뭐예요? 경계점 좌표라는 게 돼요. 좌표. 그러면 뭐예요? 필지 구성 요소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거는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앞으로 배울 게 뭘 배우는 거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거는 뭐예요? 갖다 대니까 뭐예요? 또 아까 부서 싸서 또 이제 적어놔야 되겠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애모. 그렇죠. 애모입니다.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보다는 나아요. 김영삼은 애무나 잘했마는 애무나 잘해. 그래서 애무나. 그랬더니 하도 외교부 장관이 옆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간섭을 하는 거야. 각하 발음 좀 똑바로 하세요. 너는 내 신경 쓰지 말고 엄마 너는 애무나 잘해. 원래는 애무거든. 애무부 장관이거든. 애무부 장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발음도 안 좋아요. 진짜 발음 안 좋아요. 뭐예요? 자, 제주도를 그거 얼마나 웃었는지 아세요? 사람 다 웃었을 거야. 제주도를 요 도시로 만든다잖아. 제주도를 관광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관광도시냐 그랬더니 발음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와산하고 창원하고 간통도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간통도로. 원래는 이거죠. 간통. 그래서 우리 대통령 중에 발음이 제일 나쁜 사람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애무야. 애무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이런 것들을 공시하는 게 바로 지적이라는 거예요. 지적. 여기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그래서 이제 학자가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토지의 표시사항이다라는 걸 붙여줬어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바로 토지의 표시야. 이게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오케이. 이제 모든 채비는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끌고 이제 뭐야? 지적 파트를 이제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그러면 요때 대응동이 무슨 동이냐? 이제 그런 의미를 배워야 되겠죠. 이때 대응동은 뭐야? 법정 동리가 돼. 대응 일동이면 행정 동리가 되는 거고, 그런 이제 의미를,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나가는 게 바로 지적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는 이걸 반드시 해줘야 돼. 뭐 강제적으로 해야 돼. 주체. 누가 주도가 되느냐? 국가. 객체 대상은 토지. 요거는 어디? 지적 공부 등록. 토지 등록 단위를 뭐다?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를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뭉치면 한 필지. 그럼 지적 공부 수수는 필지 단위로 수수하는 거지. 면적 단위로 수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7회 때 우리가 출제됐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그래? 핵지라고 그래? 필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25회 때 학교로는 이렇게 붙였죠. 핵지란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어때? X. 목적은 국토의 혈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